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을 뒤로 이렇게 끌고 가더라. 제가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사장님 이거는 100대 0으로 지는 사고예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범퍼가 다 떨어질 정도였다. 깜짝 놀랐어요. 너 이거 이렇게 해서 개인 합의하면 돈을 얼마 가져와야 된다라고 해서 삥을 뜯겼던 기억이 나요. 참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개인 택시를 해야겠구나라고 계속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착시 현상이 일어난 거죠. 새벽에 피곤하니까. 네,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으로 이런저런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쇼츠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다시피 택시들이 가장 많이 내는 사고 유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택시를 7년간 운전하면서 저의 실제 사고 사례들을 분석하고 제가 어떻게 처리했으며 그리고 사고를 조금 덜 내는 요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2018년도에 택시를 입문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검정일 보이시죠? 2018년 2월 21일 정확하게는 2018년 5월인가 6월경이었어요. 강북구에 있는 택시 회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고급 택시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영어가 되는 기사님들을 모집을 해서 인천공항하고 외국인들 수행하는 그런 업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택시의 택자도 모르는 제가 택시에 발을 들이게 되죠. 네, 택시의 첫 차를 1억이 넘는 BMW 740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때가 코로나 전이기도 했었는데 처음부터 이런 어마무시한 금액들을 찍고 다니죠. 이때 기본 요금 3,000원이었습니다. 네, 얼마나 택시가 재밌었는지 알겠죠. 정말 옛날 메다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네, 이런 금액들까지 가끔 제끼고 있었죠. 처음 받았던 차가 상운의 43호 차예요. 번호가 6843이었는데 영세한 회사였어요. 차들이 많지 않은. 이때는 회사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어서 회사에 들어가면 아주머니가 발판도 씻어주시고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대방동의 해군회관 맞은편 이제 여의도로 올라가는 길이고 이 당시만 해도 공사 중이어서 차선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죠. 이 차가 뒤에서 무리하게 치고 들어오면서 좌측 뒷범퍼를 박아제껴요. 이 마이티 승합 차량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제가 초보였기 때문에 내려서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되냐고 또 난리를 쳤겠죠.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막 저를 막무가내로 몰아세우니까 제가 이때 아는 형님을 불렀습니다. 법인택시 같은 경우도 택시 공제에서 이거를 처리하기 때문에 당장 이 사람하고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고 각자 신상을 조사를 하고 이 사람은 화물차긴 한데 지금 보면 흰색 넘버죠. 그래서 이 사람 보험 회사 직원이 오게 됩니다.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을 뒤로 이렇게 끌고 가더라. 제가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사장님 이거는 100대 0으로 지는 사고예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노발대발하면서 아니 이게 왜 내가 가해 사고가 되냐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충격이더라. 이 범퍼가 다 떨어질 정도였다. 깜짝 놀랐어요. 레카를 부를 수도 없고 되게 열악하거든요, 법인 택시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범퍼를 여기 트렁크에다 싣고 회사로 가게 되죠. 이때만 해도 보시면 뒤에 카풀 앱 불법 자가용 영업 즉각 처벌하라. 일반 흰색 차량들의 공유 앱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카풀이나 타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2018년. 두 번째 사고는 봉은사역 인근에서 일어났던 사고인데요. 이 마을버스가 정지해 있던 저를 그대로 들이박습니다. 이 버스가 엄청난 속도로 들이받아서 제가 몸이 휘청하면서 꺾이게 돼요. 그래서 이 기사님이 내려서 하시는 말씀이 밑에 휴대폰인가 뭐가 수첩인가가 발밑으로 떨어졌는데 그걸 또 주웠대요. 아무래도 조금 이분도 운전을 한 지 오래는 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는 사고로 인해서 입원을 하게 돼요. 굉장히 좀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목이나 허리 부분에 충격이 와서 입원을 하게 되죠. 이 사고도 100대 0으로 제가 이기던 사고였고 이 사고 역시 피해 사고였기 때문에 100대 0으로 이기는 사고였는데 이분 역시도 시내버스를 해야 돼서 경력을 쌓아야 되는 입장이고 저 역시도 무사고가 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웃긴 게 이렇게 개인 합의를 했는데 차가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차를 또 회사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데 회사 직원에게 삥을 뜯겼습니다. 너 이거 이렇게 해서 개인 합의하면 돈을 얼마 가져와야 된다라고 해서 삥을 뜯겼던 기억이 나요. 참 그렇죠. 이 회사 차를 모는 거에 대한 서러움이 있다. 달라고 하니까 주긴 했는데 기분은 썩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개인 택시를 해야겠구나라고 계속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법인 택시 최소한의 경력만 채우고 빨리 개인 택시를 해야 되겠다. 이때만 해도 화성이나 상주 이런 교육이 전혀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꿈은 꿀 수가 없었죠.
회사를 옮기고 저는 이제 3010이라는 차량을 받아서 운행을 했어요. 이 차량은 대략 25만, 6만 요 정도 됐던 차량이고요. 지금 보니까 정말 새롭네요. 구라이즈죠. 뉴라이즈 이전에 LF 소나타 구라이즈였고 차가 참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시면 제가 여기를 해먹었는데 이거는 단독 사고예요. 제가 어떤 이제 형님의 병원 면회를 다녀오고 나서 핸드폰을 이렇게 봤어요. 사실은 많은 사고들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서 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부분을 해먹었습니다. 이것도 어떡하나 참 고민이 많았어요. 공업사에서 가보고 이거를 자비로 수리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제 차가 아니다 보니까 회사에다가 보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행히도 회사 전무님이 조금 잘 봐주셔가지고 치말서 한 장 쓰고 주의를 받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게 이제 법인택시 회사들이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법인택시를 고르는 기준, 이 전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좋은 법인 회사는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단독 사고, 택시기사들이 잘못해서 낸 이런 사고도 개인에게는 책임 전가를 시키지가 않아요. 이 전 회사에서 있을 때 피해 사고가 났고 이 사람하고 개인 합의를 했는데 제가 삥을 뜯겼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심지어 직원 잘못으로 낸 사고도 대략 50만 원 정도까지는 회사에서 서포트해주는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여기는 제가 회사명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포창운수. 아직도 요 경리분하고는 가끔 연락을 하고요. 이 여자 경리분이 굉장히 좀 인간적이신 분이에요. 이지연 씨. 네, 제 구독자님이시기도 합니다. 포창운수 좋은 회사예요, 여러분. 많이들 지원해주세요. 혹시라도 법인택시에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포창운수 좋은 회사입니다. 이 사고는 개인 와서 생긴 사고인데 지금 경기고등학교 앞이거든요. 보시면은 차선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도 보시면 이 차가 진행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차가 사실은 뭐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제 우측에 바로 옆에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는 당연히 이쪽으로 갔겠고 저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차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착시 현상이 일어난 거죠. 새벽에 피곤하니까. 그래서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서로 빨리 가려다가 쿵 하고 박은 사고가 됐습니다. 뭐 점선이었기 때문에 빼박으로 제가 졌던 사고고요. 이 유도선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100대 0이에요. 사실 서울 시내 길을 보면 꼬불꼬불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선들이 정말 헷갈리게 된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사고가 잘 난다. 이런 곳에서 제가 요거 말고도 사고가 한 건이 더 있었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때 이제 공제조합에서 조금 출동 직원의 처리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들지가 않았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진은 갖고 있지 않은데 종로에 있는 정동극장 쪽에도 요렇게 비슷한 약간 굴곡인데 요렇게 차선이 합쳐지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지금 보면 끝에 차선이 얘는 차선이 있는데 거기는 끝에 차선은 직진은 안 되고 이렇게 정동극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거기도 좀 혼란스러워서 제가 거기서 끝에 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이 차하고 부딪혔던 사고가 있어요. 이 차는 자기 차선으로 정식 진입을 했는데 딱 내려서 보니까 일행이 남자 3명이 타고 있었어요. 20대 남자 3명이었고 뭐 전혀 다치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조금 합의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잘 모를 때여서 제가 합의를 애매하게 50만 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입금해주고 갔는데 그 다음날 얘네가 종로경찰서에다 이거로 피해 사고를 신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갔죠.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제가 무사고가 거의 2년이 다 돼가던 시점이었고 빨리 3년을 채워서 개인 택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있으면 특히나 인피사고가 있으면 정말 안 됐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연락을 받아서 읍소를 했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빨리 가해자들하고 합의를 해서 가해자가 이 사고를 치하를 하면 무사고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통화를 해서 여차저차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지금 법인택시 기사고 이만저만해서 무사고를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혹시 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있느냐라고 했더니 좀 그래도 인간적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뭐 크게 우리가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하지만 50만 원 받고 끝내기도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사정하고 병원 갈 정도도 아니니 그러면 인당 50만 원씩 해서 세 분씩 150만 원 드리면 어떻겠느냐라고 합의를 받고 이렇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고건 물적 피해 15만 원, 대인 피해 135만 원. 본인 차량 측 운전자, 동승자 포함 총 3인 총 150만 원의 합의를 받으며 사고건에 대해서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위 금액에 2019년 8월 25일 22시경 종로구 일대에서 일어난 사고건은 합의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네 감사합니다. 치료 잘 받으십시오 하고 제가 답장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종로경찰서에다가 좀 전에 사고 접수했던 정동사거리 영업택시랑 사고건은 개인 합의로 끝냈습니다. 사고 접수 철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문자를 받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었죠.
있죠. 사실은 이렇게 돼서 이분들이 들어눕고 어쩌고 했으면 아마도 제 무사고는 깨졌을지도 몰라요. 오늘 사고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은 마음이 급해지거나 이러면 사고가 좀 잘 나고요. 그 다음에 저의 경우에는 조금 굽어지는 곳에서 유도선이 이렇게 있거나 없어지는 곳에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서 차선 사고가 조금 났던 편이고요. 그 다음에 피해 사고는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늘 운전은 집중에 집중을 거듭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호대기 시 여러분 가장 앞자리를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택시들이 보통 앞다퉈가지고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 의미가 1도 없다.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서게 되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호 떨어지고 남들보다 반박자 늦게 출발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상대 차선에서 신호 위반해서 오는 오토바이나 이런 차량들하고 빨리 가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제일 앞자리에서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면 차선 사고를 거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멍 때리거나 피곤하거나 딴 생각을 하면 사고가 잘 나더라고요. 운행 중에 졸리거나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미련 없이 집으로 복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돈 버는 거니까요. 사고는 절대 내면 안 된다라는 결연한 의지로 늘 운전대를 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우리들이 지혜롭게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를 운행하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택시 미터 작업을 가장 깔끔하게 잘하는 곳 택시 미터 작업은 역시 현대 택시미터. 주소는 은평구 서울흥로 273번지에 있습니다. 대표 김호승 010-5355-5855